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병조의 전지하기를 지금의 정병은 그 재주를 시험하지 않고 습진할 때마다 유사가 다만 명부에 의거하여 이름을 점고할 뿐이어서 일찍이 검열하여 시험하는 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건장한 자와 나약한 자가 구분되지 않고 용맹한 자와 비겁한 자가 서로 섞여 있으니 위급한 일이 있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그 소재관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여 안에서 공마에 능한 자, 달리기에 능한 자, 힘이 많은 자, 모든 쓸만한 자를 가리어 분류해서 습진하고 날마다 그 재주를 시험하게 하며 절도사 또한 순행해서 다시 시험하게 하라. 만일 충실하지 않은 것을 그릇 보고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여의 우두머리를 벌하고 다음에 수령을 벌하여 기필코 쓸모가 있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에 아뢰기를 황해도 신계의 죄수 갑사 조순이 중학도를 활로 쏘아 마친 죄와 종 두을언이 조순의 말을 듣고서 학도를 굿하여 죽인 죄는 율문에 있어 조수는 참대시에 해당하고 두을언은 교대시에 해당하며 전옥의 죄수 안자연이 인신을 위조한 죄는 율문에 있어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성균관에서 성균관 서게 하기를 근래의 성균관의 관원이 자주 교체되어 교훈에 전력할 수 없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면 전직에서 사승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옮겨서 그 임무를 오래 맡게 하고 외직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며 산관이 된 문신 중에 하급이 정통한 자 3인을 선택해서 승무는 권지의 예에 의하여 상사하게 하고 만일 공효를 이루거든 달수를 계산하지 말고 성균관 관원의 자리가 비는 대로 서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지금 받들은 전교에 강년에 받지 못한 전세를 적당히 감면하여 주고 징수할 빚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신들이 강년의 사문을 참고하여 보니 계민년 이상은 전부를 면제하고 갑신년 이상은 3번 반감하고 병술년 이상은 2번 반감하고 경인년 이상은 반감해서 아우러 주창에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가령 40석을 반감하면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20석이고 2번 반감하면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10석이고 3번 반감하면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5석인데 지금 거두지 못한 석수를 차례차례로 헤아려 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전에 3번 감한 자는 전부를 면제하고 2번 감한 자는 3번째로 반감하고 반을 감한 자는 2번째로 반감하고 전혀 반감하지 않은 자는 가 5년 이상은 반감한 절에 의하여 아울러 주창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나머지 몇 말 몇 대와 같은 얼마 안 되는 것은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소서. 사문의 무릇 도용에 관련된 것이라 한 것 및 일체 소급하여 몰수한 잔물 각 관사에서 재화를 늘리는 것, 중국과 무역하는 잔물 등은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반 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다 징수하기가 어려우니 10년 된 것은 전부를 면제하고 5년 된 이상 된 것은 반감하고 그 중에 쓸책을 써서 면하려고 전현 납부하지 않은 자와 그 이상을 반납하지 않은 자는 감면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석전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선 상담부원군 한명의 조아이정 심해 파천부원군 윤사헌 영중추 부사 김국광 영돈영 부사 노사신 판중추 부사 이극배 이조판서 강희맹 조아참찬 이몬준 형조판서 윤계겸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포에 사는 외인의 호수는 이미 정한 약조가 있는데도 그 뒤에 해마다 더하고 달마다 더해서 거의 수천여 구에 이르렀으니 선의 약조를 어긴 것입니다. 전에 대마 도주가 쇠한하였으나 그 돌아가는 자의 수가 적으므로 조짐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세완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세한하게 하면 저들이 반드시 의구할 것이니 왕래하는 편에 대마도주에게 통과해 전의 약속대로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연변의 해초를 캐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 외인의 배와 서로 만나면 그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서로 약탈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날쌘 군사로 하여금 매복해서 기다리게 하면 저들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꾀를 알면 더욱 말썽을 일으킬 것이니 대마도주의 사인이 돌아가는 편에 이르러서 엄하게 금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연변의 각 관원으로 하여금 해산물을 켜고 잡을 때에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무리를 짓고 후의하게 하고 엄밀히 절투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기묘한 꾀를 내어 기회를 따라서 적을 사로잡게 하소서 하고 병조파수 어희우수 호조판서 윤흠 형조참판 이극규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포의 외인이 비록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나 그 거주하는 땅이 좁아서 심하게 침해하여 퍼지는 해가 없고 또 대마 도주는 산포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가므로 쇠하나라는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쇠한되는 사람도 원한을 가질 것입니다. 전일 쇠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형세를 보아서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예조판서 이승손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을 수요하는 일은 세조 때부터 여러 번 통요하였으나 오히려 세안하지 못하였고 중간에는 소이전을 따라 박다로 감으로 세안하지 못한다고 칭탁하였는데 그러한 까닭은 산포에 사는 외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이익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마도로 돌아오게 되자 쇠안하도록 일렀더니 부득이해서 그대로 따랐으나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병신년의 선의사 김자정이 갈 때에 또 연속해서 쇠안하도록 이렀는데 이제 겨우 1년을 걸러 또 이르면 저들이 반드시 너무 박절하다고 하고 또 혹 의심을 가질 것이니 천천히 그 형세를 보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연애의 적외를 매복해서 유치하게 하면 변방장수가 공을 세우려고 일을 일으킬 것이니 대마도의 사인이 돌아가는 편에 이르러서 금하게 하소서 하고 대사원 이계손, 대사관 김자정, 집이 이치, 사관 경준, 장령 박숙, 딸, 지평 강거요, 이세광, 헌납 김계정은, 유인호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포의 외에는 호구의 수를 약정한 후에 인구가 날로 많아질 뿐 아니라 몰래와서 이때까지 사는 자 또한 많으니 이것은 실로 국가에 들어버릴 수 없는 근심거리이므로 불가불미리 도모해야 합니다. 만일 갑자기 수연한다면 말썽이 생길까 두려우니 사람을 보내어 대마도주를 일깨워서 예전 약속을 더욱 밝혀 점차로 수연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또 적외가 해도에 횡행하여서 변방 백성이 자주 약탈당하니 진실로 무사를 보내어 쫓아가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인이 고기잡이하는 곳은 그만한 한계가 있고 약속을 어기어 한계를 넘는 자는 적외로 논하기로 이미 정한 약조가 있으니 지금 도적의 배가 자행하는 것은 다만 변방 장수가 마음을 써서 쫓아가 잡지 않았을 뿐인데 하필 매복하여 기다렸다가 잡아서 변방의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엄격하게 변방장수를 계측하여 후망을 삼가고 기구를 갖춰서 만일 도적의 배를 만나거든 곧 쫓아가 잡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또 해초를 캐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무리를 짓고 또 병기를 가지고 다니며 경솔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병조참판 이공, 호조참의 정은, 이조참의 임사홍, 병조참의 노공필, 예조참의 이명현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포의 외에는 세종께서 대략 60호를 머물도록 약정하셨는데 그 후 인구가 날로 많아지고 몰래 오는 자도 많아서 지금은 제포가 합계 308호, 부산포가 67호, 연포가 36호나 되니 지금 만약 쇠한하지 않으면 만연하여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가에서 대마 도주에게 이르서 일미년에 대마 도주가 군한도로를 보내어 쇠한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으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대마 도주에게 예전 약속을 깨우쳐서 기필코 쇠한하게 하고
변방장수를 계측해서 그 금한 한 개를 엄하게 하고 집을 더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또 외인의 배가 가는 곳은 본래 정하는 곳이 있는데 그년의 해산물을 캐기 위하여 금한 한 개를 어기고 넘어서 우리 경내로 깊이 들어와 변방 백성을 침범하니 참으로 가히 염려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공격해서 잡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니 변방 장수에게 하유하여 도적이 이르거든 반드시 사로잡도록 하되 신중히 해서 공을 세우려고 변방에서의 말썽을 일으키지 말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공 등의 의논을 따르고 이어 경차관을 대마주에 보내라고 명하였다. 성주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위원군에서 올려보낸 올량합의 유가장 계의 공초에 본래 모련이의 시리기에 살았었는데 지난 정유년 12월에 친동생 보로가 같은 마을의 사람인 올량합 소호와 사냥하다가 사슴 때문에 다투면서 소호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내 우얼지 창거 및 보로 자얼지 등과 함께 그곳을 도망하여 떠나서 위원군으로 향하여 왔으나 귀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청근대 유 가장계 및 아내 우얼지 창거 등 3인은 충돈도 한산으로 보내고 보로 자얼지 등 2인은 서천으로 보내어 살게 하소서. 또 보로와 자얼지로 하여금 아내를 얻도록 허락하고 다 가옥과 토지를 주고 5년을 한도로 관해서 세철의 의식과 식량을 주어 거처를 잃지 말게 하고 열만마다 사는 상황을 갖추 기록해서 아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3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와 사헌부에 전지하여 경상도 화동에 유배된 문상달, 거제도에 유배된 종귀지, 영안도 도안포에 충군된 손중래, 평안도 선사포에 충군된 김리를 방면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3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조육삼 손효당, 김효경 신영강, 김승손 김모 장경보 이독대 안겸 장신지 서효건 최치이윤 홍약충 민회석 진삼산 홍전 김말생 송선 한오을미 구달충 윤징 송효선 이돈 김사지 김효문 이철장 김찬 심장기 김숭 신윤종 서민 최순 임중 최선의 이종의 이명원 서정수 서신 안유검 최경련 심총 황승석 배영강 이효산 이말손 조중휘 임원발 김위종 민선 최계지 김용보 하호 김의형 유철손 최석동 김의생 이만생 오순형 변곤 유장경 문숙손 이문손 김서글정 김덕금 윤귀 리사종 김한 봉원효 이등로 박희보 임흥 민권 이유청 박원명 엄경 김극창 신주 안거물 최석강 박유경 안여지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주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4일 정려 첫 번째 기사 성균관에 채화한 술통과 채화한 큰 술잔 각기 둘을 하사하고 이어서 조합부 승지 손비장을 시켜 가서 선운을 내려주게 하였다. 이날 석전의 엄복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성종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계손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이제 듣건대 홍계용이 삼척부사로 임한다 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이어서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생민의 안위에 강조되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니 잘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계영은 불확무식해서 전에 창원부사가 되었을 적에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한 교활한 아재로 하여금 좌우에 있으면서 모든 사물을 간섭하게 하고 다 지시하게 해서 백성이 그 폐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에서 논개하여 파면하였는데 홍계영은 스스로 자신이 반성하지 않고 허물을 이 조에 돌려 번번스레 신수하였습니다.
완악하고 미혹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므로 백성을 다스리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신등이 주의를 주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도리어 임을 명하시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 원컨대 빨리 내린 명령을 거두어 홍계이용의 벼슬을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이계손 등이 다시 차자를 올려 홍계용을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세광이 홍계용의 벼슬을 파면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선농제에 사용할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명하에 삼척부사 홍계용을 개차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박식을 가선대부 황주 목사로 최경래를 통정대부 삼척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창원군 이성이 의금부의 문 밖에서 대죄하니 임금이 동부성지 이경동을 시켜 성에게 말하기를 더건대 경이 스스로 밝히고자 한다는데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이 대답하기를 신은 젊을 때부터 망령되다고 소문났으나 이번 일은 신의 종이 형장을 두려워해서 거짓 성복하였을 뿐입니다. 신이 만일 죽였으면 그 족속에 어찌 원통함을 신소하는 자가 없겠으며 또 죽여서 성 밖에 던졌으면 시제가 어찌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스스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라는 전라도 연해 긴요한 곳의 각포의 만호는 겸사복 내금이의 문무의 제주를 겸한자를 가려서 충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강원도 관찰사 이극기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통춘군 사람 선교랑 최춘기는 금년에 나이가 100살이니 성근대 전라에 의하여 1년에 쌀 10석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우부성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어제 창원군의 노비가 다 복조하였으나 고 옥지의 출처만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흉한 짓을 한 칼의 형상과 사실의 좌치가 명백하므로 월산대군 밀성군의 영의정 및 3사의 당상이 다시 시추로 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이와 같이 성복하였으니 다시 창원군에게 물어서 만일 실정대로 말하지 않거든 증거에 의거해서 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뜻을 대군들에게 물으라 하였는데 대군들이 다 말하기를 여러 증거가 명백하니 창원군이 비록 승복하지 않더라도 죄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성상 앞에서 굳게 숨겼으니 지금 비록 다시 물어도 실정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부시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이어서 제조를 시켜서 당자를 공문하게 하였다. 시추는 그 당시 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도 백성이 자주 외적의 침략을 받으므로 내가 장수를 보내어 체포하고자 하는데 근일에는 인원하기를 다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외인의 배가 고초도를 지나면 도적의 배로 논하기로 이미 전일의 약조가 있으니 비록 장수를 보내어 체포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영사 심야와 김국광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포망한 자 외에 혹 외인의 형상으로 가장하여 도둑질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변방장수라 하여 작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지사 이극배는 말하기를 대저 명령을 받은 자가 기필코 공을 세우려 하는 것은 인정이다. 그러한 것인 인정이다. 그러한 것인데 인정이 다 그러한 것인데 지금 만일 장수를 보내어 장수가 혹
외적을 잡지 못하면 고기잡이하는 외인을 강제로 잡아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말썽을 만들어서 이를 일으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헌납 김계는 말하기를 연변의 일은 신이 직접 보지 못하여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공을 세우려고 일을 일으켜 이극백 바란 바와 같은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마땅히 장수를 보내지 말고 만으로 하여금 기회에 따라 잡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호 따위가 어찌 능히 도적을 잡을 수 있는가? 이에 앞서 외인이 우리 변방 백성을 해친 일이 많은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나라의 기강이었고 또 외인이 약속을 배반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비록 다 사로잡더라도 저들은 장차 아무 말도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들의 섬의 경계를 침범하여 저들은 반드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노할 것인데 우리는 자주 침범을 당하여도 한 번도 토벌하지 않으니 이래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지금 비록 장수를 보내더라도 반드시 일시에 다 사로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탈주하는 자가 있어 가서 대마도주에게 하소연하기를 우리가 고기잡이 하는데 아무 포의 사람이 우리를 사로잡아갔습니다 라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분노해서 곧 변방의 말썽을 일으킬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가서 대마도주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이 해를 당하는데 그대로 두고 문제하지 않은 것이 가한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병사 수사만으로 가려보내어 성상의 뜻을 알게 하여 적합하게 잘 처리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일 장수를 보내어 군사를 일으키면 불가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포망은 조세를 내지 않고 도망갑니다. 성정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승지 손비장과 김승경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대저 변방의 일은 머리에서 헤아릴 수 없으나 예전의 제왕 중에는 방력을 가르쳐 준 이가 있는데 이것이 다 눈으로 보고 한 일인가. 지금 전라도의 저괴를 내 생각으로는 다 사로잡고자 하는데 경영관은 홀로 불과하다고 하니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근래의 외적이 우리나라 인민을 많이 살해하였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연애 기묘한 곳의 수령과 만호를 지금 개차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니 대답하기를 연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명하의 호조 참의 정언을 전라도 찰리사로 이손을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외적의 변고 때문이었다. 전라도 찰리사는 군무로 지방에 출사하는 산품 제신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성전시록 89권 성종 9년 2월 8일에 신축 네 번째 기사 김백겸을 가선대부 순천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전시록 89권 성종 9년 2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 가리기를 세조 때의 구치관 박강 등을 시켜 하삼도를 순찰하게 해서 연해의 모든 진에서 기묘하지 않은 것은 폐지하게 하셨습니다. 신이 무인년에 경상도에 가서 모든 진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다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었더니 세조께서 잘못 옳게 여기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외인이 반드시 가까운 섬에 정박할 것인데 충청도 황해도는 가까운 섬이 많이 있으니 가령 여착하지 못한 별난이 있다면 적에 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해주는 예전부터 있던 큰 진인데 근래에 여러 포의 진을 두고 해주의 진을 폐지하였으므로 만일 여러 포가 함락되면 해주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니 다시 해주 진을 두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 폐지하였는가 하므로 지사 강희명이 말하기를 대전을 상정할 때 폐지하였습니다 하니 한명희가 말하기를 바야흐로 적외가 자주 나타나니 먼저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원 이계손이 아뢰기를 해주는 성이 견고하며 백성이 부유하고 많아 서도의 고을로서는 이에 미칠 데가 없으니 진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쪽의 외적을 불갑을 잡아야 한다 하였다. 한명희가 아뢰기를 지금 무신을 연변의 수령으로 삼았으니 그 환란을 방지함이 지극합니다. 경주, 진주, 나주에도 무죄가 있는 문신을 두어서 맡아 다스리게 하면 급한 병고가 있을 때 성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널리 의논해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89권 성종 9년 6월 9일 예민 두 번째 기사 예조의사 아래기를 진나라 무제가 함령 2년 276년에 조치극하기를 모든 왕공 대신이 홍하면 사흘 아침에 발해할 자는 그 달을 넘겨서 풍악을 연주하고 하루 아침만 발해할 자는 3일 동안 풍악을 연주하지 말라 하였고 지우의 결록주를 상고하여 보면 동성인 왕공 비주를 위해서는 동당에서 발해하고 이성인 공후 도덕을 위해서는 조당에서 발해한다 하였고 귀신을 위한 거애의 주에는 왕을 위한 예절과 같은데 그 다른 것은 한번 거예하고 그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귀신은 직사가 이품 이상이거나 산관, 일품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관원이면 은사의 심천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올해의 주 내에 공주 옹주의 거에는 예전대로 두라고 명하였다. 발에는 발상이고 지우는 진나라 사람이며 결록주는 삼보 결록주를 말한다. 성주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9일 예민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평산포의 선군 박호선은 본포의 선군 김지 등 3인이 외적을 만나 피살된 것을 알면서도 만호의 지위를 들어서 본현에 고하지 않은 죄와 이방 진무 이보산 및 만호 고순검 김지 등이 피살된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서 보고하지 않은 죄는 고순검은 장 80대의 속을 거두고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하며 박호승과 이보산 등은 70대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89권 성종 9년 2월 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강희명이 아뢰기를 찰리사 정은이 전라도에 가서 만일 기회를 만난다면 도적의 배를 사로잡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일 대마도주에게 이르지 않고 빠짐없이 다 잡으면 그뿐이지만 만일 도망하여 빠져나가는 자가 있어 가서 대마도주에게 고하면 대마도주는 우리를 원망해서 말씀만 재촉하게 될 것이고 이때 비록 대마도주에게 이르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나 만일 사람을 보내 먼저 일러두면 비록 살해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도 그러하다. 도적의 배는 내 척에 지나지 않으니 곧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그러면 조관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손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개해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창원군 이성의 주의를 의논하게 하였다. 월산 대군 이정과 밀성군 이치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세종 때 익령군 이치가 그 종의 불화를 깐 주의로 제천현에 부처되었습니다. 지금 성이 한 짓은 참혹하게가 익령군보다 심하고 또 친히 물으셨을 때 실정대로 말하지 않았으며 3사인 낭청이 이 전교를 받들어 그 집을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성이 또 거절하고 드리지 않았으므로 불경하게가 더없이 큽니다.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소서 하고 영의정 정창선 상당봉군 한 명의 조하의정심에 영중 주부사 김국광 이조 참판 신정 병조 참판 박건 예조 참판 김영류 호조 참판 김순명 한승부 우윤 심하는 은나의 아래기를 익령군은 다만 종의 불화를 깐 것만으로도 외방에 부처하였는데 지금 성의 죄는 익령군보다 심합니다. 예전에 한나라 문제 때 회남왕 장이 어머니의 원수 때문에 심이기를 살해하고 대궐에 나아가 자수하니 임금은 그 뜻이 어버이를 위한 것임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죄주지 아니하였는데 그 뒤에 모반하여 멀리 촉당에 귀양가다가 길에서 죽었으므로 임금이 매우 후회하였습니다. 당초에 임금이 만일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았으면 뒤에 반드시 모반하게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저 인정이라는 것은 전에 징계된 바가 없으면 뒤에 경계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지금 만일 엄정하게 논지하지 않으면 뒤에 큰 죄에 빠지게 되어 처치하기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소서 하고 연동명 부사 노자신은 의견을 아뢰기를
창원군 성의 죄는 비록 중하나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존속 지친이므로 율문대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의논 드리는 자가 다들 말하기를 외방으로 부처해야 한다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성이 나이가 젊고 성품이 굳세므로 만일 외방에 있으면 출입을 막을 것이 없어 의력지 못한 일은 많이 행할 것이고 수령도 금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엄격하게 막아서 유사가 구속하여 가두면 혹 근심하고 분하게 생각하여 병이 나서 의외의 병고가 일어나는데 이르는 데까지 이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해낭 왕이 모반하였으므로 문제가 멀리 촉당으로 옮겼는데 도중에 사망하니 문제가 통고가 크게 후회해서 거느려 보낸 자를 목배었습니다. 그때 의논한 자 중에는 승산과 어사를 목배어서 천하에 사과하고자 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회남 왕이 모반하였어도 문제는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성의죄는 여기는 이러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직첩을 거두고 집에 있으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면 그 족친을 진리하고 왕법을 지키는 데 있어 거의 둘을 다 얻을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윤필상 판중주부사 이극배 이조판석 강희맹 좌참천 임원주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의제는 불경에 관계되므로 도성에 두어서는 안 되겠으나 나이가 젊고 성품이 굳세어서 만일 먼 지방에 귀양 보내면 해남 여왕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 파직하고 가족관계 경기고 오래 두고 데리고 있는 사람 수도 되도록 적게 하여 그 소재관을 시켜 식량을 대어 주게 하여 마음을 움직여서 성질을 참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병조판서 의유소 계림군 정효산 공조판서 양승지 한승부 판윤 어세공 호조판서 윤흠 예조판서 이승수 형조판서 윤계겸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은 다만 사람을 함부로 죽였을 뿐 아니라 불경의 죄도 크니 청근대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소서 하고 형조참판 이극규는 의견을 아뢰기를 세종 때 익령군이 종의 불화를 깠으므로 외방에 붙여두었으니 지금의 창원 사건도 이 전례에 의가는 것이 오히려 가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익령군은 사리도 좀 알고 또 자기 죄도 알았는데 창원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증거가 명백한데도 숨기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그 마음에 세조의 친아들이요 전하의 지친이라고 생각해서 다만 이것만 믿고 예의가 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만 논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원망하고 분함을 품을 것이니 전하의 은혜가 더없이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예전 한나라 문제 때 회남 왕이 한나라 고조야 어린 아들로서 지친이고 총애받는 것을 믿고 점점 더 교만하여져서 마침내 모반하기에 이르니 성상과 종정과 의사들이 촉당에 부처하기를 청하였는데 원앙이 간하기를 회남의 사람 되면 성품이 굳센데 지금 심하게 꺾으면 마침내 안개와 이슬을 만나 병들어 죽을 것이니 폐하는 아우를 죽였다는 이름이 있게 됩니다 하였으나 문제가 끝내졌지 않았으므로 해남왕이 마침내 먹지 않고 길에서 죽으니 문제가 애달파서 곧 거느리고 간 자를 목배었으나 문제의 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창원군은 나이 젊고 성품이 본래 굳세고 사나우니 그 귀양 간 곳에서 만일에 뜻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서울집에서 담을 놓게 하고 그 종을 줄이고 그 술과 음식을 절제하여 생명을 손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여서 그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다린다면 정과 법에 있어서 다 마땅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 따로 두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고 대사관 이계손 대사관 김자정 지비 이칙 사관 경준 장령 박숙달 지평 이세광 헌납 김괴 정은 성담년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의 주약은 비록 중하나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성은 성품이 본래 광포하여 도성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외방에 두어서 만일 먹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방자에 끓이는 것이 없어 큰 죄에 빠질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보존하고자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막는 방법을 세워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자빈과 교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 노사신의 의견에 따랐다. 3사는 법을 맡은 세 관사 곧 형조, 한승부, 사헌부를 통틀어 이끄는 것이다. 삼법사라고 한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개묘 네 번째 구사. 명해서 해수에 진을 두는 것이 적당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을 아뢰기를
해주는 바다의 유해지이므로 진을 두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만일 큰 진을 두려면 먼저 유방하는 군사의 수를 의논하여야 하는데 본도는 인물이 조잔하니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심해 김국광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 홍응 서거장 임원준 윤흠 이승수 윤계겸 김영유 김순명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해주에 진을 두는 것은 방하는 계책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해도는 인물이 조전하여 해마다 평안도의 방어와 중국으로 가는 사행의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오는 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해주의 유방군에 충당하겠습니까? 하물며 해주는 강령, 장년, 풍천 등의 진에 비교하면 땅의 형세가 좀 완만하고 또 용매와 가을포에 수하는 곳이 가까우니 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어유소 양성지 신정 박근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해주는 황해도의 큰 진이므로 수군을 적당히 두고 위급한 때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강희명은 의견을 아뢰기를 해주의 유방군을 폐지하는 것은 그 용매와 가을포 등의 수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을 허하게 해놓고 바깥을 방비하면 병가의 방책이 아니니 적당하게 군사를 두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이극균은 의논을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다만 해주의 군사를 둘 뿐만 아니라 연변의 독진에 다 두고자 합니다. 세조께서 대신을 보내어 모든 도의 독진의 연령의 편부를 살피게 하였더니 당시의 의논을 아뢰는 자가 말하기를 군사를 나누면 힘이 약해지니 독진을 두는 것은 가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적이 만일에 불의의 수군을 설파하고 육지에서 횡행하여 인물을 침노하면 본전에서 진흥이 제때 구하겠습니까? 신은 연변의 독진에 예전과 같이 다 군사를 두기 바랍니다. 하고 이 개수는 의견을 아뢰기를 해주는 용매와 강령의 두 진 사이에 있으니 만일 두 진이 실패하여 능히 대항하지 못하면 무인지경에 들어오는 것 같아 황해도 환도는 다 우리의 소유에서 벗어납니다. 또 그 성이 다른 진에 비해서 넓고도 견고하고 인민 또한 많으니 한도의 열을 두어서 모든 진의 성운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김자정, 이직, 경준, 박숙달, 이세광, 김괴는 의논의 아뢰기를 해주는 비록 예전에 왜구가 침입한 땅이기는 하나 도적이 늘 들어오는 길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남쪽 연해에 방하는 군사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왜구가 왔다 갔다 하기를 스스로 방자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연해의 요회지에 다 진을 설치해서 왜구를 지키니 왜구가 비록 오더라도 갑자기 해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황해도는 인민이 많지 않은데 요역은 다른 도보다 배나 되니 선왕께서 그 왕급을 참작해서 강령 등 요회지에는 유방군을 두고 해주에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비록 두고자 하더라도 인민이 부족하니 어떻게 합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유방군의 수를 마련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개미어 다섯 번째 기사 이 손이 아랜바 해착선이 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을 의논하였다. 정창선 한명의 윤호사신 윤필상 이극배 홍은 강희맹 서거장 임원준 어유서 양승지 윤음 이승수 윤계겸 이극균 신정 박근 김영유 김순명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연변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때 무리를 지어 배를 운행하는 법은 지극히 세밀한데 다만 수령이 게을리하여 주의하지 않고 폐기해서 실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해사로 하여금 더욱 밝혀서 거행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엄하게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고 심해 김국강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연해의 각고의 해산물을 캐고 잡는 배가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굴을 캐고 잡는 배는 많지 않으므로 부군의 여러 진과 약속해서 기일을 정하여 무리를 지어 바다로 나가면 비록 도적의 배를 만나더라도 힘을 합하여 서로 구원해서 반드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하유하여 더욱 밝게 살피도록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논주에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하삼도의 관찰사와 수군 절도사에게 무리를 짓는 법을 밝게 하도록 하유하라 하였다. 해착선은 어로에 종사하는 배를 말한다. 성전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개미어 6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민, 영의정, 정창순 이하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익령군은 그 종의 불화를 깠으나 그 종이 죽지 아니하였고 또 익령군은 성장을 기망한 죄가 없었는데도 오히려 외방에 부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군은 다만 함부로 죽였을 뿐 아니라 또한 기망한 죄도 있으니 전하께서 비록 사사로운 은혜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나 그 의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강 등이 아뢰기를 창원군의 죄는 만일 보통 사람이 범했으면 죽어도 남은 죄가 있을 것이나 이 성은 지친이라서 이 예로 논하기가 어려우므로 신흥이 여러 번 직천만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기를 청하였는데 이것도 듣지 않으시니 성이 무엇에 징교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비록 옳으나 회남 왕은 죄가 사직에 관계되고서 길에서 죽였는데도 문제가 매우 후회하는데 지금 창원군의 죄는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지 않으니 만일 외방에 귀양 보내어 뜻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의 후회가 어찌 그 한이 있겠는가. 직협을 거두고 항상 집에 있으면서 출입할 수 없게 하면 왕자의 죄로서는 이 또한 족할 것인데 하필 부처하고 쎄친게 되겠는가 하였다. 월산대군 및 정창선 등이 명을 듣고 물러갔다. 대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예전에 정백이 단우를 언 땅에서 이겼는데 춘추에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비평하였고 한나라 문제가 박소를 죽였는데 위나라 임금이 박소를 예방하지 못하였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성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뒤에 큰 죄에 빠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하께서 예방하지 못하셨음을 의논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내일 정승이 일찍 온 뒤에 다시 분부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로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개묘 7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정이 치게 하기를 요사이 받은 하서에 지금 수군 절도사 권종손의 아랫바에 인하여 전라도 안 각포의 병부가 대전과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대전에 의해서 대표를 고치고 남도포라고 하고 달도를 고쳐서 달리양이라 하고 내례를 고쳐서 내례포라 하고 돌산을 고쳐 돌산포라 하여서 좌부 네 짝을 만들어 보낸다 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참조하여 보니 병마 절도사는 수군을 겸해서 거느릴 수 없는데 각포 수군의 발병부를 받고 관찰사는 직분이 수군을 겸하는데 도리어 받지 않았으니 대체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은 이미 남도포 등의 병부를 받았으니 그 나머지 각포의 병부를 다 만들어서 보내주소서 하였다. 병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관찰사는 직분이 수군을 겸함으로 각포의 병부를 받는 것은 의례 당연합니다. 만일 병마 절도사는 본래 수군을 관할하지 않은데 각포의 병부를 받았다면 매우 불가하니 청근대 일찍이 준 병부를 관찰사에게 전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6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6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치기 아뢰기를 대저 친족을 친애함은 은혜를 주로 하는 것이고 은혜를 행함은 의리를 주로 하는 것인데 만일 은혜에만 치우치면 의리를 해치고 의리에만 치우치면 은혜를 상함으로 반드시 은혜와 의리를 겸해서 다한 연후에야 돈목의 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창원군은 죄 없는 사람을 학살하고 군부에게 불경하였으니 신하의 죄로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다만 친족을 친애하는 이유만으로 직접만 거두셨으나 이승은 성품이 본래 광포해서 이때에 징계하지 아니하면 다른 날에 큰 죄를 범한 경우에 전하께서 부득이 죄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손상함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외방에 부처하소서 하고 사강 경준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창원군이 울분하여 병이 되어서 혹 뜻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 염려하시어 외방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는 지극하시나 성은 죄가 지극히 중해서 법에 의거하여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의논드리는 자가 회남왕의 일을 인용하여 비유하였는데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남 왕을 촉당으로 옮길 때 문제가 함그를 만들어 보냈으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또 그 처음 촉당으로 옮기려 할 적에 원앙이 가는 것은 문제가 일찍이 예방하지 않아서 이에 이르게 한 것을 나무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용한 자는 원앙이 가나에서도 임금이 듣지 아니하여 여왕이 길에서 죽었으므로 임금이 후회함이 심하였다고 하니, 이는 본뜻을 잃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성을 외방에 두어서 은혜로 오르만지신다면 성이 비록 광포하기는 하나 어찌 분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신하에게 물었다. 영사 심혜와 동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성의 죄가 가볍지 않으니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매우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하려 보겠다 하였다. 함그는 죄인을 호송하는 데 쓰는 수레를 말한다. 성조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향 대우 살마 삼주 태수 입구와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으로 바쳤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종부시 제주 월산대군 이정 등이 모든 종친과 함께 연영문에 나아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창원군의 죄는 무거운데 벌이 가벼우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익령군은 다만 종의 불화를 깐 것으로 외방에 부초되었는데, 지금 창원군은 다만 사람을 죽였을 뿐 아니라 또한 불경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신등은 본래 성의 사람됨을 압니다. 만일 그 집에 있게 하면 반드시 징계되지 않을 것이니 상간에 모름지기 외방에 부초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왕자의 죄로서는 직천만 빼앗아도 족한데 하필 귀양 보내야만 쾌하겠는가. 만일 외방에 있다가 본이 쌓여 병이 되어서 혹 생각하지 않은 변이 있으면 비록 후회하더라도 어찌 미치겠는가. 또 익령군은 세종에게 친아우이나 창원군은 나에게 존속이니 어찌 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월산대군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어찌 존속을 따질 수 있습니까? 이성의 죄가 익령군의 죄와 같으면 말감하여도 가하나 죄가 익령군보다 더하니 부추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울산대군 이정을 내전해서 인견하고 타의를 넣었다. 왜 타의를?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0일에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충문부 당상관이 와서 아뢰기를, 세종대왕께서 우회의 정이 지극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익령군이 죄가 심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외방에 부처하셨습니다. 창원군은 칼라로 사람을 죽였으니 법을 무시한 것이며 하문하실 때 굳게 숨기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불경한 것입니다. 죄가 이에 이르렀는데도 직접만 거두면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외방에 부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은 참으로 옳으나 창원군의 죄가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익령군은 세종의 아우이고 창원군은 나의 존속이니 이리 보려 같지 않다. 만일 외방에 부처하여서 뜻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친히 하는 도리를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정창순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존속을 따지시겠습니까? 지금 만일 징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물을 뉘우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고 종친도 살피어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1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예조 주하랑 이종윤이 와서 아뢰기를, 이번에 온 외국 입구가 보낸 사교로 수계가 말하기를, 지난 무술년 기해년 무렵에 대마주의 외인들이 두 번 상국의 병환을 입었는데 금년도 무술년입니다. 삼포에 사는 외인을 항상 일컫기를 한정된 해가 되면 병난이 장차 이를 것이라고 하여 깊이 두려워하는데, 마침 평국중이 기국으로부터 가면서 외인에게 이르기를, 연의 각 골에서 무기를 크게 갖추고 있다 하고 이르기를, 장차 외인에게 크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외인들이 크게 놀라서 아내와 자식을 끌고 업고 배에 태워서 별난에 대비합니다. 나도 또한 올라올 때 마음에 매우 두려워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는데, 내려가는 외인을 보게 되어 서울 안에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관대가 예전과 같다고 하므로 그 뒤에야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승지들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저들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이 이간한 자가 있으니 어찌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대마 도주에게 통유해서 이간하는 자를 다스리게 하면 어떠한가. 대신을 불러서 의논하라 하였다.
삼국의 병환을 입었는 데는 1418년 태종 18년에 왜구가 침입한 일에 있었는데 1419년 세종 5년에 이종무를 3군 도제자사로 삼아 대마도를 정벌하고 회군하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1일 갑진 7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승경이 계사를 들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창원군의 종 원만 산이 등이 사람을 죽인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대로 따른 것이니 지금 만일 법대로 다하여 죄를 준다면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 말감하는 것이었단가. 또 지금 복주하는 노비를 다 관노비로 정속하면 창원군의 집에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을까 염려되니 그 집안에서 권세를 마음대로 하던 자를 가리어서 정속하고 그 용렬한 자 및 처음에 승복하지 않는 자는 논하지 않는 것이었단가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상상의 분부가 응당하십니다. 그 처음에 승복하지 않은 자는 여종 5인과 종 2인인데 두 여종 및 유부는 형장을 참고 끝내 승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제 노비를 모두 추국하는 것은 다만 임시 편의일 뿐이고 노비는 주인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의리이다 하였다. 성주실록 89권 성종 9년 6월 11일 갑진 8번째 기사 정창선 한 명의 심해 등이 의논의 아뢰기를 삼포의 외인이 스스로 의심을 내어 뜬 소문에 동요하고 지금은 사자도 그 말을 듣고 더욱 의구하게 되었는데 김자정이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어 지금 또 사람을 보낸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가 허실을 엿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의구할 것이니 아직은 사람을 보내는 것을 멈추고 지금 온 외인을 접대하기를 더욱 간곡하게 하면 대마도 및 삼포의 외인이 의혹을 스스로 풀 것입니다. 전에 적 외가 연변에 새산물을 캐고 잡는 사람을 살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다 논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근간에 또 제3 인민을 살해하고 물건을 약탈해서 그 간사하고 완악하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갖추어 기록해서 대마도주가 친히 보낸 외인에게 붙이면 대마도주는 본래 지성으로 우리 조정을 섬김으로 만일 이 일을 들으면 놀라고 두려워서 금지할 것입니다. 하고 김국강의 의견을 아뢰기를 삼포의 외인이 뜬 소문에 망령되게 동요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일 대마도주가 이미 알았다면 이번 이 쇠자가 갈 때에 불갑을 타일러야 하니 예조로 하여금 지금 온 외인에게 말이 나온 근원을 자세히 물어 대마도주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에 아뢰기를 입구가 보낸 자의 말은 왕래한 뜬소문이니 본래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과연 이런 일이 있어서 대마도주가 이미 아는데 이번 통유사가 갈 적에 만일 해설하지 않으면 더욱 억울하게 될 것이니 쇠안하는 일을 말할 때 조금 이 뜻에 언급하여 그늘 산포에 사는 사람이 뜬 소문에 동요하여 저희들 가운데 의혹을 일으키니 이는 또한 여러 섬의 무례한 무리가 많이 여기에 숨어서 스스로 편안치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아울러 이 뜻을 사목에 기록함이었답니까 하고 윤필상, 임원준, 어유서, 이승소, 김영유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입구가 보낸 사람이 말한 바 제포에 상주하는 외인에게서 전하에 들은 것이고 평국중이 삼포에서 말하였다는 말은 진실인지 허위인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삼포의 외인이 실제로 놀라 동요하여 차다를 싣고 바다에 떠 있다면 변방장수가 반드시 신고하였을 텐데 지금까지 알리지 아니하니 입구가 보낸 사람의 말이 확실하지 못하므로 대마도주에게 통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목에 자세히 기록하고 만일 물으면 편의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었답니까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전일에 사신을 보내기를 의논할 때 신은 마침 참여하지 못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김자정이 돌아온 지 얼마 오래되지 아니하였는데 사신을 보내는 것은 번거롭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삼포의 외인을 수연하는 일과 적외를 금지하는 일을 통유하는 것이었답니까 하고 강희명이 의논하기를 이에 앞서 삼포의 외인을 세관하는 일과 적외를 금지하는 일은 이미 다 통유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고자 하면 그 일을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서신을 받은 자가 전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할 뿐입니다. 이제 약속에 의해서 처치한다는 뜻으로 통고해야 하며 그 회답을 받으면 편리한 대로 혹은 사로잡고 혹은 죽여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왕래는 사소한 믿기 어려운 말은 좋게 염려할 것이 못되니 어찌 사신에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신이 몰라서는 안 되고 사목에도 갖추어 기록해야 합니다. 하고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무릇 오랑캐를 접대하는 요체는 안정해 있습니다. 이제 산포에 사는 외인을 수완하는 일 및 도적의 배를 금지하는 일을 마땅히 사자에게 말하여 대마도주에게 옮겨서 알리게 하고 중간에서 왕래하는 뜬 소문은 번거롭게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박근, 이공, 노공필, 이맹현이 의논하기를 산포에 사는 외인이 전하에 들은 것에 현혹되어 놀랍고 두려워서 안정되지 못하면 변방장수가 반드시 치부하였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뢰지 않으니 사괴로 수계가 전한 말은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대우하기로 평시와 같이 하면 뜬 소문도 스스로 없어지고 그들의 의욕도 스스로 풀릴 것이니 서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통류사가 갔을 때 대마도주가 이 일을 언급하면 적당하게 설명할 일도 아울러 사목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통류사가 가지고 갈 석에 이와 같은 뜬 소문도 아울러 기록해서 일러야 한다 하였다. 석에는 외의 사신이 가지고 오던 신임장이다. 대마도주 종씨가 발행하였는데 그 안에는 사신 일행의 수, 조선에 머무는 포국, 체류 일자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성정치록 89권 성종 9년 6월 11일 갑진 9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경연에서 상례를 강론하지 말 것을 제의하며 이를 거절하다. 무릇 제기하는 날에 형벌을 아뢰지 않은 것은 형사를 기피하는 것인데 내일은 문소준의 친행제의 산제이니 경연에서 상례를 강론하는 것은 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계몽을 강론할 것이다 하였다. 산제는 제사가 있기 전에 행하는 제기의 하나이다. 제기에는 산제와 치제가 있으며 산제는 치제 전 며칠 동안 슬픈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근신하는 것이고 치제는 산제 뒤 제산 날 전까지 오로지 제사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다. 성균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1일 갑진 10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계손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자정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친할 사람을 친하면 은혜를 주로 하는 것이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면 의리를 주로 하는 것이므로 한번 은혜를 하면 의리에 상하고 한번 의리를 하면 은혜에 상하니 반드시 은혜와 의리가 겸손해서 그 중도를 잃지 않은 연후에야 돈목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창원군 이승은 성품이 본래 광포해서 은혜를 믿고 의리를 무시하여 평상시에도 방자한 행동을 가히 일일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특히 친족을 친애한다는 이유로 일찍이 주의를 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이 징계될 것이 없어 교만이 날로 방자하여 법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여 그 참혹함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삼사에게 곧 명령을 받들어 가서 그 집을 수색하려고 하니 굳게 거절하고 들이지 아니하며 도리어 이조를 구속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증거가 명백하고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승복하지 않고 천총을 면대하여 속였으니 어찌 성명이 위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까? 신하의 죄로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하께서 비록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에 돈독하고자 하시나 어찌 국가의 만대의 공법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회남왕 장이 심이기를 살해하였는데 한나라 문제는 친고 때문에 용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였더니 장이 더욱 교만하고 방자하여 경필하고 칭제하기를 천자에 비겼습니다. 원왕이 말하기를 크게 교만해서 반드시 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였으나 문제는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회왕이 과연 모반하여 촉당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원왕이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본래 회남왕을 교만하게 만들었으므로 이에 이르렀습니다 하였습니다. 전에 문제가 회남왕이 심이기를 살해하였을 때를 당하여 조금 제재를 가했다면 반드시 경필의 찬란과 반역의 화란도 없어서 회남왕이 끝내 보존할 수 있었고 문제의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당초 장원군이 광망했을 때 만일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아서 교만하고 제멋대로 하는 기운을 꺾었으면 반드시 금일의 사건이 없었을 것인데 이제 또 징계하지 않아서 그 교만한 마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큰 죄에 빠지면 전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는 친족을 친애하는 은혜가 마침 좋기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자제에 대해서는 착하지 못한 행실이 있으며 반드시 가르쳐 인도하고 깨우쳐서 깨닫게 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자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서 허물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신령은 다 용렬한 자질로서 법사에 대주함으로 성의 주의 악에 대하여 외방에 두기를 청하여 여러 번 천총을 번개롭게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니 분통함을 애기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나라 문제의 실책을 거울 삼아 언해로 의리를 폐하지 말고 경중을 짐작하여 성을 외방에 두어 법을 두려워하고 언해를 생각해서 허물을 고치어 착한 대로 옮기게 하소서. 그러면 전하의 언해와 의리가 둘 다 보존하게 되고 성도 끝내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일 경연에 재상이 오기를 기다려서 결정하겠다 하였다. 경필은 임금이 거둥할 때 경호하기 위하여 통행을 금하는 일이다. 칭제는 천자를 대신해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